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 따라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 네이버의 달팽이 카페만 들어가 봐도 10억 인증하시는 분도 계셨고 25억 인증하시는 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이 삼성전자 위기론과 함께 주가도 고꾸라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단 말이에요. 하도 주주가 많은 주식이라서 그런지 주가가 오르면 찬티도 많아지지만 반대로 주가가 휘청이면 안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열받는 건 아마 저처럼 물려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나마 몇 년 전부터 심는다고 말씀드렸던 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돈나무들이 다행히 열일을 해줘가지고 시장 평균 수익률을 미국 주식이라서 그나마 좀 쫓아가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계좌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우선 바로 직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률이 3%대까지 올라간다면 1차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률 3%에 금방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차 추매를 했어요. 불행 중 다행히 저번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실히 좀 줄더라고요. 기관이 특히 좀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이젠 기관이나 외인들도 이 정도면 적당한 가격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새예요. 당장은요. 이때 대략 본주가 55,000원 부근이었거든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한테 위기라는 이 단어가 사실 한두 번 붙진 않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요. 특히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배당률이 3% 이상까지 올라갔던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가 차트 딱 펼쳐놓고 바닥을 짐작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역사적인 배당률을 참고해서 추매 기준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과거 위기 땐 최대 3% 후반대까지 배당률이 올라갔던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제 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걱정은 마세요. 삼성이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우리 계좌가 말썽이겠죠. 요즘 따라 자꾸 삼성이 얼마까지 떨어진다, 어디가 바닥일 거다, 이런 식의 바닥을 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바닥이 어디냐를 논한다기보다는 언제 다시 상승 동력이 생길지가, 얼마나 횡보할지가 저한텐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주로서도 아쉽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메모리는 HBM 때문에 하이닉스랑 또 격차가 좁혀졌지, 초격차라고 외쳐댔던 파운드리는 오히려 TSMC한테 초격차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이 다시 전열을 지금 가다듬고 있다는 거죠. 인사나 조직 개편을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기술력 회복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려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기술력을 더 높여서 1위의 위상을 다시 찾겠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된 거예요. 맨날 컨퍼런스에서 우린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뻔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초격차는 무슨 초격차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 그 시스템 반도체 1위 하겠다고 약속한 거 다들 기억나시죠? 8만전자, 9만전자 시절에. 그러니까 벌써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요즘 인텔이랑 삼성이 많이 비유되고 있는 거 아시죠? 2000년대 초에 그 애플 잡스가 인텔을 찾아갔었잖아요. 아이폰이라는 게 출시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용 반도체 칩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때 인텔은 이 제안을 걷어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인텔 대신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칩을 만들어줘서 아이폰이란 제품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HBM이란 걸 간과했기 때문에 위기라는 단어가 따라붙고 있잖아요. 아니, 따라붙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삼성 부회장이 나와서 위기라고 인정을 했어요. 솔직히 삼성전자가 못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수십 년간 솔직히 잘해왔잖아요. 이번 일은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시발점이 돼서 AI 호황을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한 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삼성은 대량으로 제품 만들어 두고 점유율 빨로 이제 싸게 주면은 누구든 사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메모리 시장 1위를 고수해 왔었고요. 1위니까 할 수 있던 전략이었어요. AI 시장에 호황이 찾아오면서 이제 반도체 칩의 용도나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단순히 대량으로 찍어내서 싸게만 주면 누구든 다 가져가는 그런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만년 2등 후발주자였던 SK 하이닉스라서 할 수 있었던 전략, 고객 맞춤형 전략이 이런 메모리가
현 시대에 조금 더 유리해졌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도 운이 터진 거라고 봐요. AI 호황이 없었다면 지금의 하이닉스요, 삼성전자처럼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그래도 요즘 삼성이 온갖 욕은 다 먹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파운드리고 뭐고 우선 메모리에 집중한다고 밝혔잖아요. 기사 댓글 보니까 안 좋은 댓글들이 많던데 오히려 전 이게 맞다고 봐요. 반도체 산업에도 정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삼성이나 인텔 같은 그런 종합 기업들도 있고 TSMC나 하이닉스 같은 한우물만 파는 전문 기업들도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은 아직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했다는 거. 그래도 총알이 있으니까 확실히 여유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R&D 인력 대폭 늘려가지고 큰 거 한 방 보여줄 날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전자의 메인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자꾸 인텔처럼 망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텔의 메인이랑 삼성의 메인은 사실 약간 다르잖아요. 인텔 메인은 CPU잖아요. CPU는 시장 자체가 쇠퇴 중이에요. AP나 GPU에 밀려서. 그나마 다행인 건 메모리 시장은 여전히 크게 성장 중이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나마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메모리 시장은요, 여전히 삼국지 시대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 기업이 계속 독과점 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하이닉스도 언제 또 삼성이 또 다른 변수로 따라잡을지 모르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의 그 HBM3 제품이 엔비디아에 납품될 수 있다고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물론 물량이 크진 않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선 아쉬우니까 뭔가 조금 써준다는 느낌?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생산 능력은 두세 배가 높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좀 제대로 큰 물량으로 물길만 열면은 메모리 시장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관건이 이제 삼성의 HBM을 엔비디아한테 대량으로 납품해야 한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수요 90% 이상이 엔비디아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택받은 건 SK 하이닉스고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은 둘 다 결국 소량만 납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게 삼성이 얼마 전에 이제 TSMC랑 또 협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긴 한데 자기 기술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 TSMC한테 HBM4에 대한 생산을 조금 맡겨보겠다는 취지겠죠. 전 이 소식 듣고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에 정신 팔릴 바엔 메모리 위상부터 좀 다시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HBM2 때는 삼성이 더 높았고요. 이번 HBM3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선두로 치고 나갔죠. 이렇게 새로운 HBM이 나올 때마다 시장 주도권이란 게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도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삼성도 TSMC와 협력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HBM4에 대한 그 결과값이 삼성전자한텐 굉장히 중요해진 턴키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도 엄청난 심혈을 기울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닥을 논하긴 이르다고 판단이 들어요. 웃긴 게 아직 반도체 사이클에 겨울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인텔이랑 삼성만 못 올라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메모리라는 건 메인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독과점 3파전은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바닥을 논하긴 이릅니다. 지금 참 애매하거든요. 큰 위기설이 돌고 있지만 그만큼 자그마한 호재에도 크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주식이 현재의 삼성전자 주식 같아요. 하지만 사업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삼성도 다음 턴키를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보여주려면 분명 어느 정도의 시간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삼성전자 주식 대응 전략을 앞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식은 앞으로 배당주가 될 것이냐, 성장주의 면모도 과거처럼 함께 지닐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한테 여전히 기회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점을 우리 눈으로 보려면 일정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바닥을 논하긴 이른 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저와 같은 주주분들이 계시다면요,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삼성의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횡보할지가 사실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계좌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전 최소 앞으로의 추가 매수는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당률을 참고해서 배당률 3% 이상의 주가 수준이 아니라면은 일단 추가 매수는 당분간 중지할 생각이에요. 한 타임 정도는 조건부 매수의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배당률은 주가 하단을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수율이든 HBM 납품이든 점유율이든
눈으로 직접 우리한테 거짓말 안 치고 확인시켜 줄 때까진 분명 시간이 필요로 할 거예요. 이렇게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계좌를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가 볼 생각이거든요. 요즘 파라나를 잃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거요. 과거 9만원까지 올랐던 이유도 파운드리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분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선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삼성이 뭐 기술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온다던가,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한테 물량을 좀 그때부터 맡기던가, 아니면 이제 6세대 HBM 때부터 격차를 진짜로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정말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이닉스처럼 하고 있는 파운드리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메모리 진짜 한 우물만 파던가, 그래서 절대 강자가 진짜 되어버리던가, 이 정도가 향후 삼성전자가 또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 안 좋아요. 그동안은 빅테크들이 파운드리 쪽에서 TSMC가 뭐 단가 너무 높게 부르거나 아니면 공장이 뭐 풀로 돌아가서 물량을 다 못 받게 되면 그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2위인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찾아갔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TSMC 공장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삼성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자꾸 기대하면 안 될 거예요. 정말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배당률이 2%대에선 일단 전 한두 분기 눈치 보면서 추가 매수를 잠깐 멈출 생각입니다. 단 조건부로 3%대까지 또 배당률이 올라간다면은 추매를 조금씩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꽤 모아가고 있던 미국 ETF에 당분간은 조금 더 많이 집중해볼 생각이거든요. 매수를. 이 삼성이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런 바닥을 예측하는 대응 방법이 아니라 전 앞으로 삼성이 횡보를 언제까지 이어갈지가 오히려 우리 계좌 관리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호재에도 움직일 만큼 언론이나 기사에서도 모두 공포를 조성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 지인을 통해서 건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저 같은 일개 개미가 아니라 진짜 자산가 분들이 요즘 삼성전자 주식에 평소에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가 요즘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엔 들어 특히나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스마트 머니 같은 돈들이겠죠. 스마트 머니 같은 돈들이니까 또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 되신 거겠고요. 어쨌든 주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대응해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고 나서 이런 명언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위기는 다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쌀 때였다. 그러니까 어느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개인의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식 투자하실 때 평균 수익률은요, 반드시 미국 주식으로 세팅해 놓으시기 바래요. 우린 무한정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례식 투자 금액은 매월 한정적이고요. 그만큼 계좌 관리 한 종목 한 종목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의 계좌를 더 견고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어렵거나 처음이실 때 솔직히 어떤 종목을 찾고 어떻게 발굴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제일 사실 위험한 투자죠. 그래서 제가 공부용 목적으로 개설한 그 달팽이 주식 카페에 가입하시면요, 등업 없이도 뭐 당연히 무료고요. 공부도 다 가능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월 수차례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괜찮은 종목에 대한 소개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아, 이런 식으로 뜯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공부가 같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당연히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가입하셔서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된 지도 꽤 오래된 카페라서 좋은 투자 선례를 남기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글들이 좀 좋은 간접 경험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카페 주소는 댓글에 같이 좀 남겨 드릴 테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셔서 모두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